그냥 그 대마 액상뿐 아니라 사탕, 뭐 젤리로 된 액상 대마를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불구속으로 풀어준 게 맞느냐 논란이 커지는데 이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캐리어하고 배낭에다 그냥 넣어갖고 왔다면서요? 그러게요. 그 참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넣은 것도 좀 이상한데요. 이게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이제 그 귀국을 했는데 미국 LA에서 이제 들어오는 비행기편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공항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짐을 붙이잖아요. 네. 그 붙이는 짐 안에서 마약 액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게이트로 나올 때 그때 찍어가지고 검사를 다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캐리어 짐에 배낭이나 이런 곳에서도 마약이라든가 또 뭐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마로 만든 사탕이나 젤리 이런 것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표시해 주십시오. 네, 압수된 게 아니고 저건 자료인데 아마 저렇게 생긴 액상. 네, 그렇습니다. 피우는 형식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좀 아실 네.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제 전자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있고 예전처럼 이렇게 불을 붙여서 피우는 담배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대마를 하는 경우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불을 붙이는 관련형 담배가 아니라 저렇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대마 성분이 든 액상으로 마치 전자담배처럼 수증기를 통해서 피웁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나 젤리, 뭐 초콜릿 네.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건 뭐 이렇게 캐리어에 넣고 가방에 또 백팩에도 가져온 거죠. 카라멜이나 뭐 무슨 저 건강 보조제처럼 생겼어요. 저게 지금 합법화된 곳에서는요. 네. 사실은 이제 성인 인증을 하면 자동 판매계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절대 안 되지만.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의 북미는 네. 합법화돼 있으니까 사진이 더 있습니까? 네, 저렇게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게 이제 적발됐다 이 말이죠. 네. 자, 이선호 씨, 그러니까 CJ그룹의 창업자의 장남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가의 종손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봐도 되는 네. 거죠. 사실은 좀 이전에 대기업 뭐 그 반계에 자녀들이 마약 사건에 휘말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종손이라고 할 만한 네. 이런 사람이 이런 이제 마약 다시 사건에 말해 적발된 건 CJ그룹의 승계 1순위 요즘도 이런 표현 씁니까? 네. 사실상 승계 작업에 지금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 네. 때문에 더 관심이 높아지는 건데요. 1990년생이고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리고 다시 CJ로 들어와서 CJ에서 지금 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무슨 결혼 소식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체포 직후에 소변 검사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건 네. 최근에 했다는 거예요? 소변 검사로 나오는 건 한 일주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과수에서 모발 검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투약한 것까지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습 투약이냐 아직까지는 뭐 일주일 정도 내에 한 건 확실하지만 근데 가지고 있었던 대마의 소지량으로 봤었을 때는 상습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요. 네. 하긴 뭐. 자, 논란은 근데 왜 불구속이냐? 자, 이걸 좀 여쭤봐야겠어요. 네. 오늘 공교롭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던데 이선호 씨 집을. 네. 일단 불구속 논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에서 사실은 상황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검찰이 지휘한다 이 말씀이시죠? 세관에서 적발된 걸 바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첫 번째 소환부터 비공개 소환이었거든요. 비공개 소환이었고 검찰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액상 카트리지가 이런 게 다 압수가 됐으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네. 신원이 확실하니까 도주 우려도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마약류 밀반입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에요. 네. 거의 뭐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의 무거운 범죄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불구속하고 바로 첫날 소환 그냥 귀가 조치한 게 맞느냐. 게다가 이게 이 소환돼서 귀환 조치된 것을 또 취재진이 이걸 보는 바람에 이게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비공개 소환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이게 그게 뭐 제가 듣기로는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그 기준 중에 공인이 아니라서 뭐 이랬다는데 공인이 아니라고 봐야 그 기준은 도대체 예. 어떻게 네. 자, 지난 몇 달 전에도 SK그룹의 장손도 액상 대마 네. 그때도 액상이었죠. 네. 그 현대그룹 창업자 손자도 여기에 뭐 연루가 무슨 돼서 같이 이제 대기업 사건이. 총수들의 장손들이 왜 이렇게 SK도 역시 근데 이게 비교가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특혜를 줬느냐 이런 네.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 SK그룹 장손 최모 씨와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액상 대마 구매한 혐의로 구속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액상대마 구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한혐의 인정하시나요? 최 씨랑 마약 같이 마약하셨어요? 아니 그럼 저 대마 사건의 구속 기준도 궁금하고. 사실 뭐 구속 기준이라는 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통상적인 아니 뭐 구속 재범 이상 기준인데 구속한다든지 뭐 예, 이런 게 그런 있을 거 것들이 아닙니까?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같은 재벌가의 자손들하고도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네. 이제 SK와 현대 같은 경우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마약을 공급한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팔았냐가 나오다 보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들어갔었고 네. 저 중에서는 뭐 해외에 좀 머물고 있다가 뒤늦게 들어온 경우도 있어서 이게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경찰에서 영장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을 했는데 이 CJ 장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세 건으로 또 넘겨봐 수사를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는 보지만 이게 법정형 자체로 놓고 보면 비교하기에 너무 이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죄는 CJ 더 중한데 훨씬 중합니다. 물론 불구속이 죄가 중하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인가 검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풀어줬다. 그거는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당시에. 아 다른 피해자도 네. 지금 앞에 두 피해자 두 사람 피의자도 지금 네. 이제 각각 1년 6개월씩을 네. 경찰에서 구형해 놓은 상황인데 뭐 저도 이제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 왜 한쪽은 그러니까요. 또 불구속이 한쪽은 구속이냐 게다가 불구속 쪽이 법정형으로 훨씬 무겁냐 이런 부분이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벌가 3세들은 해외를 많이 나갈 거고 네.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 공부 많이 할 건데 아시다시피 북미나 캐나다 이런 데는 전역이 다 뭐 합법화돼 있고. 합법화돼 있고 네. 거리에서든 뭐 자판기에서 판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유학생활에 익숙해져서 사갖고 들어오다 걸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근데 지금 뭐 다 사갖고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갖고 들어와서 걸린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마약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쉽게 마약을 익숙하다 보니 예, 마약을 접촉할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도 일반적으로 마약을 구매한다는 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재벌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늘 피우던 한국 사람이 또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는 피우지 않았는데 네. 들어왔는데 혐의가 있어서 검사를 했어요. 네. 나왔어요. 네. 이러면 처벌받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런 표현을 더 법조에서 여행 가방에 형법전이 따라간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해외에서 피워도 처벌을 받고요. 네. 외국 사람은 외국에서 피우고 한국에 들어왔더라도 한국에서 피우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쪽에 알겠습니다. 합법적이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합법적인 곳에서 피웠는데라고 우리 유학생이나 이런 큰일 사람들 납니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군요. 그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속인주의. 한국 속인주의.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외 어디를 네. 가더라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정청래, 정태옥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